슬레이. 근데 뭐 키워드 찾아왔냐? 준비야? 나? 그냥 어제 우리 하던 얘기에서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오늘 우리 다 준비 안 해요. 5명이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앞에 문제죠. 근데 약간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윤리라는 단어에서 좀 부닥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누던 얘기를 마저 나누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윤리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한 거지 뭔가 해명을 좀 하고 자는 거지 서로.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필요 없어 임마 생각해서. 그냥 저는 윤리하면 그냥 애티튜드 같은 거, 어떤 윤리를 갖고 태도를 만드느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난 사실 윤리가 없는 것 같아. 난 유리가 쓰레기인 것 같아. 진심으로 하는 말에 장난이 아니고. 윤리가 없다는 윤리가 있네. 어? 윤리가 없다는 윤리가 있네. 그걸 네가 알고 있다는 게 윤리 아니야? 난 윤리가 없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재수 없어. 집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해. 강사님 뭐 준비한 거 있지 않아? 나 키워드 2개 찾아왔어. 역시 정강산. 명불허전. 나 사실 하나. 아 정말.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비밀의 카드사. 자기꾼들 그럼 어떻게 장유유서? 아, 싫어. 아 싫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다시 키워드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키워드로 상정할 것은 당연히 지향해야 할 태도거나 아니면 지향해야 할 어떤 지점일 텐데 어제 나왔던 얘기 연장선에서 말하자면 아마 그 키워드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묶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양성하고 개별성이라는 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사실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지만 이것들이 어떤 불문율이 되거나 하나의 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도 말했듯이 그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떤 하나의 불문율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다양성하고 개별성이라는 게 어떤 가치 판단의 척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건 다양하고 그 개별적 가치들을 나름대로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식의 그 논법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양한 개별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세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으며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삶의 태도라거나 예술을 판단하는 그런 태도로 자리하게 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남는 게 취향으로서의 예술, 취미로서의 예술 이거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취미라는 것 자체가 전혀 남들이 터치할 그런 어떤 잣대로 귀결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라는 말 속에는 무수히 개별화된 어떤 개인 이해의 주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어제 형이 말했던 랩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개별화된 개인이 이례적인 어떤 불평 정도에 그친 그런 형태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유효성이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또 어제 그런 맥락에서의 랩을 들여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낚싯대 수집하고 예술 작업이 구별된 지점이 있다면 그건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의 장으로서 예술 작업들이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일 텐데 그렇다면 취미로서의 예술은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하고 다양성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로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윤리적 태도 같은 것들을 정립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이런 식의 선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린 다양성이라는 미학을 거부한다 하고 제가 방금 말했던 맥락에서의 근거 같은 것들을 붙이고 주석같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다양성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주석을 붙여야죠. 그러니까. 아니, 다양성이란 키워드가 너무 뭉뚱그려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흐려놓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비평에서 쓸 때도 뭔가 약간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좀 쿨하거나 아니면 좀 약삭빠르거나 좀 클레버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그런 태도에 대해서 확실히 자꾸 언급을 하는 편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많긴 하잖아. 다양성 이외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어 같은 거. 다양성이라고 그러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고. 난 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무슨 우리 형식으로 정립을 했어. 근데 선포 비슷한 걸 했을 때 여기에 덧붙는 주석들을 배제하고 그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다양성의 미학을 거부한다. 뭐 있어 보이잖아. 저는 털릴걸요. 저는 다양성이란 말은 뭐 그렇게 하고 강나 씨가 말씀하신 것에 요지에 동의를 하는데 이걸 선언으로 삼기에는 뭔가 이 얘기를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예를 들면 테리 이글턴 이론 이후인가? 그 책도 앞에 잠깐 봤는데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요새는 무슨 지역 원주민들이 거의 락스타처럼 취급된다. 이제 다양성을 약간 거부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지금 2013년에 선언으로 써도 유효한가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저는 유효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그런 맥락상에서 그거랑 겹치는 의견 정도는, 그러니까 겹친다는 게 저희 자체가 다양성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겹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약간 계승한다고까지는 정당성이 없더라도 약간 이 뜻을 같이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장 명백한 거는 약간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괜찮은 것 같아. 과거에 그런 식의 어떤 선언이라든가 분석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이미 그걸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아마 예술 학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식의 태제를 자신들의 명제로 삼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난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삼아야 될 그런 태도 중에서. 그리고 확실히 어제 얘기했던 거랑 뭔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왜냐면 어제 우리가 나왔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서로 약간 좀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어떤 작업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서로 약간 예의를 갖추고 체면치를 하느라 서로의 어떤 작업이라는 거에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약간 우물쭈물대면서 약간 혹은 약간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튀어나오는 거는 침범을 하되 그 사람이 작업물을 내놓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만 건드려달라고 한 그 영역까지만 침범을 하는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우리가 문제 삼았던 그런 비평문들 있잖아. 그러니까 겉핥기식의 비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역을 침범을 하되 작가의 어떤 작업에 실질적인 어떤 타격이 되는 그런 비평문 아니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뭔가 시장적인 그러니까 어디 신의 집에 같은 데 단평 실기 좋은 그런 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나름대로 유효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다양성의 미학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작품이랑
하는 문제. 저희 근데 비평적 태도와 미술 창작하는 태도랑은 연관이 되는 건가요? 우리 집단 5천이라는 내 집단 내에서. 아,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요? 아니요, 만약 우리가 비평적 태도 하나 정하면 거기 미술적 태도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비평적 태도와 미술적 태도라는 게 분리하는지. 분리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가? 분리되기 힘든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비평적 태도로 다양성의 미학을 거부한다. 그리고 나만의 윤리를 세워서 하나 막 한다고 하면 근데 집단 내에서 다양한 윤리가 그러면 맞부딪히는 장이 될까요? 집단 5천이. 다양성의 미학을 거부한다는 그 하나의 윤리를 중심 태제로 놓여 있고.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성이라고 한 게 어떤 저희의 전면적인 기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삼아야 될 기치 가운데서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 자체는 하나의 결론에 치닫기 위한 어떤 뭐 과정으로서의 뭐 일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이 집단 오찬이라는 그룹 안에서 어떤 다양한 윤리가 막 이렇게 상충되고 뒤섞인 그런 식의 모습을 안 보여줘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합의되는 그런 윤리 키워드 같은 것들 그런 걸 도출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양성 괜찮지 않아요? 예, 정답. 납득이 되네요. 그럼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이걸 그냥 뭐 어떻게 말해줘야 되죠? 그냥 따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넌지시 오늘 이런 얘기가 나한테 말해주면 되지. 그럼 되겠죠. 안 나왔겠다. 그리고 또 키워드 하나 또 찾아온 게 다른 게 있는데 창의성하고 독창성이란 키워드거든요. 왜 어중이 떠중이 평론가들이 흔히 말하는 뭐 상투적인 문구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작품은 뭐 작가의 창의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그런 뭐 예술 형식으로서 뭐 운운하는 그런 식의 평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창적인 사유를 통한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작업이었다라는 식의 그런 문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근데 사실 창의성이라는 가치를 미학화하는 모습 자체는 예술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박근혜와 그 수하들이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막 널리 설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창의성이라는 어떤 단어가 맥락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좀 새삼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미심장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까지 끌고 들어오면 약간 못할 수도 있는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뭐 이 시대의 윤리라고 해야 되나? 가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연스럽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국가로부터의 모든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국가에서 논의되던 어떤 공적 영역에 있던 온갖 사회 기반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개인의 영역으로 와서 사유하는 그런 문제로 비결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또 77년에 삼성물산에서부터 시작한 그 팀제 도입이 노동시간에 따른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능력과 재능에 따른 어떤 보상을 사람들에게 내면화시키고 말 그대로 재능이라고 하는 어떤 기치를 토대로 해서 남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판매해야만 한 그런 상황에 치닫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어떤 커다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예술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예술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그
어떤 재능이라든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예술적 차원에서는. 근데 어떤 신자유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발적인 착취를 위한 내면화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판매?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향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이번에 아스코하고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문제시 삼았던 것도 그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타만을 발굴하는 제도 속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뭐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완전히 사람들이 기억 밖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작동하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창의성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 중 일부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그 본래 단어 뜻대로 사용되지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남용되고 있어서 뭔가 그 단어 자체가 다른 거에 좀 물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창의성이란 말을 남발하는 것은 단어 본연의 의미를 해칠 수 있다 이런. 창의성을 남발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창의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태도가 굉장히 모호해질 것 같고 상정을 해야지 결국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그 단어 자체는 죄가 없는데 그게 너무 저쪽에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의미로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도 그게 그렇게 안 읽힌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창의성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모호하겠지. 근데 진짜 창의적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바꿨고 만약에 그러면 그걸 선언문으로 만들 때는 우리는 창의성을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뭐 좀 더 구체화시켜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결국 안 쓰게 되긴 하겠지만 솔직히 약간 비평을 한답시고 뭐 창의성, 독창성 이런 거 자꾸 얘기해서 그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나쁜 비평적 태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단어에 대해서 되게 단어 자체에 대해서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쓸 수는 있는데 뭔가 그거 자체를 뭔가 너무 나쁘다고 하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예술에도 섞여 들어왔고 경제에서도 이미 그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개인적 차원에서 기결되는 어떤 단어인 건 분명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비평적 태도로 하나를 상정한다고 한다면 뭐 작가의 창의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비평문을 작성하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래 그렇게 창의성 혹은 독창성이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태자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최근에 미술계 사람들이 평론하는 거 보면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지 않나? 거의 급격화가 된 것 같은데. 쪽팔려도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종종 쓰는 모양이더라고. 줄에서 비평 같은 거 쓸 수 있죠. 그 전시 앞에 붙이는 저번에 내가 어제 가져왔던 것 중에서 임근준이 막 내걸었던 뭐였지 이거? 스코어들 중에서도 이제 뭐 자율적인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반자율성의 시대가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근대 시기 때는 이제 거대한 천재상 같은 것들이 이제 보물함을 하던 시기였잖아. 근데 그 위에 이제 그러한 독보적인 창의성을 가진 이가 만들어내는 천재적인 그 예술품들 이 계승되는 단계를 벗어났고 오히려 최근의 작가들은 자신만의 규칙성 같은 것들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 내에서
제한된 규칙성 속에서 오히려 자율적인 예술을 만들어내는 식의 흐름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번에 내가 봤던 비평문에서 자제해야 하는 단어들 중에서도 막 진정성, 창의성 뭐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더라고. 그걸 그때 보고 나서 굳이 나도 아까 재민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스코어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미 충분히 임근주는 그나마 그래도 미술평론가들 중에서는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쪽에 가깝잖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방금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건 임근중 글이었는데 그 평론할 때 금기어 또 누구였지? 딴 사람이 쓴 거였어.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나름대로 그래도 동시대적이고 아방하다 싶은 그런 예술 사조라든가 그런 흐름들을 배우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전반적인 어떤 현대미술계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단어들이 아예 지향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나는 뭐 지향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이미 흐름은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냥 뭐 임근준이 나는 모르긴 몰라도 진보적인 그 평론가라고 치면은 그 사람이 이미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 의제에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나 어떤 제스처로서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독창성이라는 게 이미 반박되고 있는 가치인 건 맞는데 그래도 줄에서 평론이 뭐 아직까지 건재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가치를 거부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이렇게 동시대적인 맥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미 잘 쓰는 평론가들은 창의성이라는 말을 지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소 비유적으로 주례사 평론을 거부한다 뭐 이런 식의 태제를 내주는 건 어때요? 이것도 너무 뻔한가? 그러면 주례사 평론은 당연히 지향해야지. 그럼 뭘 지향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했던 맥락이랑 그리 벗어나지는 않으면서도 어쩌면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포트폴리오를 거부한다 이건 어때요? 그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뭔가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건재할 성격의 것이니까 사람들이 뭐 시스템이 있고 거기 시스템 편승을 하는 작가들이 있는 한 근데 포트폴리오를 거부한다라는 거를 비평적인 태도로 상정했을 때 그거를 토대로 실질적인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쓰이는 형식들 있잖아요. 약간 자기 브랜딩하고 뭔가 담론에 편승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기 위해 만든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 설명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거부한다 뭐 이런 식의 제스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뭐 홍성민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선형성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인 건 맞는데 뭔가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당연히 포트폴리오라는 어떤 형식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전시 비슷한 거를 기획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약간 다른 형식들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뭔가 약간 대주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주제. 아니 이거는 뭔가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천으로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립해 나갈 형식들이 물론 그것들이 일관되게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를 거부한다라는 거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주제. 창의성은 창의성은 이미 너무 그러니까, 닳고 나도, 닮도록 사회에서 이용돼서 미술계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강산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뭐 창의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으로서의 작가라거나 혹은 작가뿐만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개인에게 모든 문제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그런 맥락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 건가? 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평단이나 비평기 안에서 창의성이라는 단어나 개인성이라는 단어는 이미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 후진 개념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부터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끄자되고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그거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다양성의 미학이라는 거랑 좀 약간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때요? 포트폴리오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주제 같다고.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여기서 이런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작업을 만들고 태도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당연히 그 사전에 뭐 아스코라든가 아니면 포트폴리오와 같은 그런 자발적인 착취를 추동한 그런 시스템이랑 당연히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천명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천명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태도로서 아예 언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 번쯤 건드려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난 뭐 예를 들어서 집단 오찬이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일종 뭐 간략한 서문의 형식으로 글을 적을 때 그 글의 내용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형식을 거부한다 라고 짚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평문을 작성을 할 때 참고해야 될 형식들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형식을 거부한다 라고 하는 거 뭔가 둘이 다른 맥락인 것 같아. 난 전자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자로서 만약에 우리 실질적으로 하는 뭐 작업이나 비평문 같은 적용됐을 때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당연히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근데 어떤 비평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으로 너무 그 골머리를 안 썩혀도 될 것 같은 게 사실 어떤 작업을 받아들인 태도하고 그에 따른 어떤 비평문을 작성한 태도는 저는 제 생각엔 분리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태도로서 이미 그것이 뭐 글을 쓰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작업을 받아볼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든 간에 썩 그렇게 문제될 부분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일단 보류를 해놓을까? 어차피 작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색할 테니까. 한번 그거지 뭐. 재고해볼 대상을 남겨두니까. 아니면 또 더 절묘한 단어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다양성의 미학이라고 했을 때는 좀 약간 그것도 약간 포괄적인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지시 대상이 좀 명확한 편이잖아.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형식은 너무 지시 대상, 그래도 약간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다 보니까 지시 대상이 좀 약간 불명확하진 않은 너무 많은 다리를 걸쳐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거부한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유추해낼 수 있는 개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성의 문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미술 제도권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벌어진 착취의 문제도 있을 텐데 그 문장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정확히 어떤 것을 지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잘 읽는 사람으로 하고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맥락들을 주석으로 같이 달면 어떨까요? 뭐 그런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석을 달잖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주석을 다는 대신 그 개념을 좀 더 약간 세분화를 시켜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형식에 포함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비슷한 맥락의 지시문이 여러 개 들어가면서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 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우 형인가? 다른 사람 없지. 근데 난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일단 말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 난 근데 강사일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가져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득 떠오른 건데 오늘 아침에 이빨을 닦다 아침에 뭐 하여튼 간에
나는 좀 더 약간 구체적인 것 같아. 좀 약간 포괄적인 주제라기보다는 비평문을 작성할 때 비평문을 작성할 때가 아니구나. 뭐 그거는 뭐 차치하고 그래도 재밌겠다. 아니야 제발.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내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 누군가의 것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글이라는 매체로 한정시켜 본다면 글을 쓸 때 특정한 텍스트를 큰 따옴표로 쳐서 그대로 인용해 오는 거를 지향한다. 약간 이런. 그것도 확실하게 하나의 태도가 될 수 있겠네요. 약간 그 도그마 선언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술평론을 할 때 지적의 말을 절대 따오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만 봐도 너무 약간 텍스트를 고지고대로 씹어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라고 해야 돼? 뭔가 약간 자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내서 텍스트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특정한 문장, 특정한 텍스트, 특정한 단락을 그냥 그대로 베껴와서 굳이 글뿐만이 아니라 작업에 그대로 투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과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뭐 과제가 그런 형식으로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약간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너무 약간 당연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가 이 미술대학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외부에서도 약간 통용되는 풍토인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걸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한 텍스트나 맥락을 인용을 해왔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거를 단지 인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약간 어제 말했던 것처럼 뭔가 개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하는 간지나잖아요. 간지나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는 간지를 지향하자는 거지. 근데 형이 얘기했던 것도 임근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닮은 게 있는 게, 그 사람은 글에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작업을 할 때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담론을 언급하지 말고 어떤 다른 작가나 다른 그 평론가나 아니면 담론을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다 뭉뚱그려서 했는데, 그 이유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결국은 작업이 그 담론의 하위분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 태도가 좀 유사한 거지. 뭐 그런 맥락도 있겠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이 특정한 어떤 담론들의 그런 하위로 들어가는 건 안 좋은 이유는 예술이랑 이제 글이 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거는 뭐 글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좀 했다시피 좀 기본적으로 따로 쓰여진 텍스트들과 지금 쓰여진 텍스트들 간의 상관관계를 어찌됐든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좀 태클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태클이 많이 들어올 애초에 글이라니 뭐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이 아예 온전히 자기 힘만으로 글이라는 걸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 권슈의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 뭔가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그런 약간 수행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취하게 되는 그런 태도가 기게 되는 게 아닐까. 뭐 도그마서나 뭐 이런 데서 음악에서 영화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음악은 영화에서 음악이 나오려면은 무조건 그 어떤 사람이 뭐 MP3를 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음악이 나와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방금 황제 말한 것처럼 그 도그마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뭐 인위적인 형식으로 편집의 일환으로 뭐 음악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지 않는다. 뭐 인위적인 조명을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명이라는 것과 음악이라는 것을 아예 부정적인 개념으로 매도하고 나서 그런 형식을 정립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 뭔가 약간 거부하고자 하는 특정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하위 목록으로서 정립된 형식들이지. 뭔가 다른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영화라는 매체를 어떻게든 혁신하려는 그런 게 도그마 선언이었다는 거, 이것도
일부러 틀린 뭔가를 함으로써 글이라는 매체에 약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으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인용 없이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전 이런 게 쓸 것 같은데. 아니면 그 글을 다운표로 쓰지 않고 뭐 쫙 읊은 다음에 재해석하듯이 해설 이러고 너 인용인가? 그니까.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는 괜찮죠. 반드시 인용하려면 뭐 재해석을 좀 하시는 건데. 근데 약간 이것도 규칙으로 정하기 애매한 게 인용 없이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딱히 개인으로서의 예술가를 만드는 어떤 비평의 태도를 지향하는 어떤 하위범주에 있을 법한 키워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잠깐. 아니면 우리가 뭔가 태도 같은 게 필요하면 뭐 이런 거 어때요? 대학생들의 작업만 비평한다든가. 대학생들의 작업을 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오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정교화하는 작업으로서 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을 비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는 비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비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박이소 비평은 아트인컬처에 실릴 테니까 우리는 아트인컬처에 실릴 수 없는 작품들을 컨택하고 비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비평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한정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술 대학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만으로 한정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어. 아니면 딱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은 뭐 근데 뭐 전시 경력을 해도 되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나 그런 위주로 막 찾아다니면서 되게 저희가 작품을 여러 개를 보고 이 중에 몇 개를 좀 괜찮은 거 끌어올려서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자매. 아니면 메일로 포트폴리오 보내달라고 비평하는 건 좀 이상한데. 그거 뭔가 너무 선별하는 느낌 아니야? 저희가 집단적으로 졸업 전시들을 찾아다닌다. 되게 마이너한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뭐 젊은 작가분들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 개념에 과연 부합하는 게 단순히 미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작가들 뿐인가라고 자문해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잖아. 왜냐면 그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그 작가군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약간 대상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만약에 비평을 뭐라 그러지? 비평을 뭔가 가시화하는 채널이라고 치고 가시화되지 못하는 A를 비평한다 뭐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 뭐 구글에 검색해서 뭐 뉴스 보도자료가 안 뿌려지는 전시를 대상으로 비평한다든가 뭐 무슨 이상한 데 있잖아요. 케이크 갤러리 반지하 뭐 이런 데. 케이크 그것보다 재민이 형이 그냥 처음에 제안했던 뭐 예대를 졸업하지 않은 뭐 작가들의 작업을 비평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좀 애매해. 약간 그런 것 같아. 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 그 마지막에 얘기한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나? 근데 포함할 수 있는 넓이가 넓고. 대상 선정을 안 하고 약간 대상이 알아서 이제 들어올 만한 좀 저희가 작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가져와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루트나 형식 같은 걸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뭐 저희가 직접 돌아다녀도 되고 아니면 뭐 도록을 이렇게 우편을 받아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서 뭐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엔 뭐? 언제 얘기? 재민이 형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뭐라고 했지? 어떤 A를 비평한다? 뭐 가시화되지 않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그걸 지시문으로 했을 때는 되게 애매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 지시문을 내걸고 그 사실 그 우리들은 또 따로
애매한 지시문이지만 이 안에서 뭐 그럼 예비 작가만 하자 아니면 도보 안 난 사람만 하자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걸 정해놓고 그러한 종류의 작가들만 평론하고 그게 쌓이면은 어쨌든 그 추상적인 지시문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적당하지 않을까? 나도 후자가 조금 더 괜찮아. 나도 후자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 잘 모르겠어. 왜냐면 미술 대학생이라는 거는 너무 한정적이고 너무 약간 애매모호한 대상인 것 같아서. 근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뭐 커먼센터 그 오늘의 살론 전시회 가서 한 그림만 보고 그 그림에 대해서 막 A4 10장짜리 글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커먼센터. 근데 보도화되지 않은 어떤 뭐 작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론화되지 않은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은 그런 작업들을 선별하는 과정 또한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 차라리 어떤 심급으로서의 대상을 명확하게 상정하고 그 대상에 대한 비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시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학 예비 작가들을 많이 우리들이 비평을 해놓는다면은 굳이 지시문을 박힐 필요도 없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히려 이 명제는 약간 추상적이어야 우리한테 좀 더 먹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많은 작가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너무 도처에 산발해 있잖아요. 찾기로 의외로 없어. 힘들고. 의외로 없어. 아, 그래? 전시 한 번 하면 그래도 웬간하면 보도자료가 뜨기는 있어. 특히 단체전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근데 굳이 보도자료라는 그거 단어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규칙을 명시를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가시화되지 않은 작가들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다 나도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활동할 때. 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미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 제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비평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자 한다면 그 비평의 대상이라는 게 애초에 되게 너무 층위가 넓어서 특정한 단어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적절할 수도 있겠다. 가시화되지 않은 대상. 그리고 혹시 우리가 비평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만약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고 그 작업에 대해서 비평한 거면은 뭐 홍선민한테 말하자 사랑통 빌려가지고 작업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어반가? 샤랑통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가? 너무 후진가 거기가? 그런 데서 안 한다고. 가시화돼 비가시화 시키는 거. 아 그런가? 아 우리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가 아니, 있으면 근데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랑통이라는 공간을 내주고 거기다 전시라고 우리가 비평을 써주겠다. 이 시벌놈들아. 우리가 너무 가깝다. 그게 뭐라고? 지옥에서 기다리겠다 이런 느낌. 아 참 근데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세원씨 거기 공간에서는 전시는 못하나? 글쎄. 어디 세원씨? 세원씨가 저번에 괜찮을 작업실 것 같은데. 응? 거기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네. 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나쁘지 않아. 맞아 거기 꽤 크고 페인트 칠하면 되게 그럴듯할 것 같은데. 근데 뭐지? 이미 거기 주인이신 할머니가 있다고. 뭔가 다른 거를 거기서 뭐 하는 안 돼! 뭐라고 모시기라고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 아쉽다. 한번 물어볼까? 한번 물어보죠. 지금 쌍갑에 전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물어보죠. 저도 약간 생각해보니까 대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으로는 가시화되지 않은 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훨씬 더 작업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자기 작업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마냥 대학 졸업을 했지만 아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 훨씬 많을 것 같고 그 경우에 우리가 비평하기도 훨씬 좋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2개가 그래야만 나왔네. 가시화되지 않은 대상을 비평한다? 다양성을 위하여 요구한다. 아, 간지 괜찮나? 우리 다양성 열고 보고 뭐 그럼 인용하지 말자는 까인 건가? 인용을 해서 뭐 좀 더 생각해보자. 인용하지 말자. 그냥 나는 인용 안 하고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거죠. 나도 너 내가 상상만 해도 좀 무서워. 아니, 뭔가 그냥 제스처로서 명시라고 그냥 큰 땅콩은 배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기잖아. 아 끝나면 안 하고 인용해놓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뭔가 약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좀 인용을 하되 약간 재해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름의 언어로 번역을 시켜서
내가 그래, 참고할 참고에서는 그런 거고. 거였어. 인용을 한 다음에 그 인용을 하고 이사 연구 성과를 연구 성과를 인정하지만 반박할 기회가 있다면서 반박 쫙 해버리고 자기 얘기 쫙 하는 그런 식의 인용? 약간 좀 뭔가 또 다른 해석을 창출하는 인용 뭐 그런 걸 하자는 얘기였어? 뭐 태도보다는 그냥 일련의 글쓰기 방식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그 나는 약간 아니면 인용의 규칙을 정하는 건 어때? 그러니까 나 인용의 규칙을 예를 들어서 인용을 최대한 지향하되 만약에 인용을 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주석을 달아야 할 것.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 뭐라고 그 너무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은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용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식인이기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굉장히 대의의 일부로서의 수단